노봉미입니다. 저는 오늘 감각과 지각과 운동에 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 준비하면서 느낀 게 철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또 뭐 언어학이라든지 이런 학문을 할 때 뇌과학을 모르고서는 정말 안 되겠구나. 이거를 굉장히 다시 한번 실감을 했어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뇌 구조를 모르고서는 정말 정확하게 알 수 없겠다.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밖에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뇌 해부도를 많이 그려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뇌 해부도 하나도 안 그리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뇌 해부도 많이 그려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할 거는 감각과 지각과 운동. 그래서 감각이라는 게 뭐냐? 감각이라는 거는 말초신경계로부터 전달되는 그 정보가 말초신경계로부터 들어온 정보가 중추신경계로 전달돼서 느끼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지각이라는 거는 그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감각은 운동으로 출력되고 지각은 행동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각이라고 할 때 사실 영어로 하면 좀 더 머리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센세이션이죠. 센세이션이고 지각이라 하면은 퍼셉션. 그리고 운동이라 하면은 모션이라든지 무브먼트. 그리고 행동이라 하면은 비헤이비어죠. 그래서 먼저 감각부터 살펴보면 감각은 일단 일반 감각과 특수 감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뭘로 구분하냐? 일반 감각은 척수. 그 다음에 특수 감각은 대뇌피질과 뇌간의 일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감각을 일단 먼저 써놓으면 어떤 거가 있냐면 내장 감각, 그리고 피부 감각의 통증이라든지 가려움, 그리고 오늘 내내 얘기한 고유 감각이 있죠. 그리고 특수 감각은 시각이라든지 후각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미각이라든지 그리고 균형 감각. 그래서 이제 일반 감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척수, 특수 감각은 대뇌피질과 뇌간의 일부. 그래서 척수신경 오늘 여러 번 했지만 31개, 그 다음에 뇌신경 12개. 그래서 이 뇌신경 가운데도 전적으로 순수 운동만 관련된 것들이 있죠. 가령 3차 동안신경이라든지 4차 활차신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6번 외전신경, 이런 거는 순수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순수 감각, 그거는 8번 전정 와우죠. 베스티뷸러 코클리어. 그 다음에 감각과 운동이 합쳐진 거는 감각, 그 다음에 운동과 감각 합쳐진 게 7번 안면신경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감각에는 4가지 요소가 있어요. 감각의 4요소. 뭐냐면 첫 번째가 모델리티, 양상이죠. 그러니까 시각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포톤 알갱이, 그 다음에 청각이라는 거는 공기 분자의 어떤 압력파라든지, 그 다음에
미각은 뭐 케미컬의 액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모델리티가 있고, 그다음에 위치라는 거는 감각판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독립된 구분 영역이 있는데, 감각판이라는 거는 감각 뉴런이 2차원 평면에 배열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위치가 있고, 그다음에 강도, 분포 3개가 있고, 그다음에 지속 시간, 각 감각에. 그러면 감각에는 4요소가 있는데 지각에는 있는가? 지각에는 없어요. 이런 요소가. 왜 없느냐? 감각은 선형으로 연결되어 있고, 지각은 망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망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망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대뇌피질 연합을 해서 거기서 공통분모가 추출이 돼서 범주화가 되고 재인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감각의 4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각은 또 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채널을 통해서 감각이. 그렇게 해서 그 끝에 매핑을 해요. 매핑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채널까지가 청감각이에요. 듣는 거는 청감각까지가 채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음악을 즐기는 거는 그거는 이제 지각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맵에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소마토토픽, 토픽이 지도라는 거예요. 맵, 이건 체감각이죠. 그 다음에 시각에는 레티노토픽, 그 다음에 청각의 토노토픽. 토픽.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채널이라는 거는 감각은 계층 구조로 되어 있죠. LGN이 뭐 6개 막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이라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각은. 그 다음에 이제 지각을 살펴보면, 지각은 이 핵심 사항이 신경 집단이 연합하고 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대뇌피질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망상 연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통분모를 추출하고 범주화가 가능하고 재인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지각은 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각의 단계는 단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각에서 재인, 그 다음에 행동. 재인이라는 것이 이제 recognition이죠. 그래서 행동이 지각의 결과예요. 행동이라는 건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 지각의 대뇌피질의 그 60에서 80%를 차지하는 게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지각이라는 것이 지각에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보는 것이 의미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일단 시각을 한번 알아볼게요. 시각이 이제 마찬가지로 단계로 되어 있는데, 먼저 초급 단계. 먼저 다 써놓고 설명드릴게요. 초급 단계, 중급 단계, 고급 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급 단계는 성분 처리, 그 다음에 방향이 있죠. 그리고 색채. 여기서의 색채는 색채의 기본 모듈이에요. 아직 항등성까지는 아니에요. 초급 단계에서는. 그리고 깊이가 있죠. 그래서 깊이라는 건 뭐냐면은 양안 부동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수정체의 거리에 따라서 망막에 맺히는 그 위치가 달라진다는 게 양안 부동이죠. 깊이,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 색채가 초급 단계에서는 기본 모듈이고, 중급에 와야만이 색과 형태의 항등성, 항등성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윤과 선을 연결할 수 있게 돼요. 윤과 선 연결이라는 거에 그 3가지 원칙 얘기했었죠. 그 유사, 근접, 연속 이런.
그렇게 해서 윤곽선을 연결함으로써 우리가 형태를 구성하게 돼서 드디어 전경과 배경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급 단계로 오면 드디어 우리가 전경과 배경, 그러니까 형태를 구성하게 되면서 배경을 분리하면서 우리가 드디어 사물을 인식하게 돼요. 사물을 인식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것이 컵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것이 펜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다는 거죠. 식별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의미예요. 무슨 의미냐 뭐냐 하면은 의미라는 거는 이제 그 두 가지 속성이 있잖아요. 기능과 의욕. 그렇게 해서 우리가 컵이다 이러면은 물을 마시고 싶어진다라든지 펜이라 하면은 글씨를 쓰고 싶어진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포던스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를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그 의미가 기능과 의욕이라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속성이 그래서 행동하게 하죠.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행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세계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상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면서 필요 없는 정보는 다 제거하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세계에 필요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참여하는 현실 세계는 우리의 시각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의 신경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속임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세계라는 어떤 그 본연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의미를 그냥 부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여기서 왜 아름다운이라고 그랬냐면 이게 생존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생존 필요. 그래서 이 세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체 표상을 통해서 세계를 이제 그 표출을 하는데 그 세계라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에릭 켄달이 얘기했다는 그 말이 있었죠. 우리의 신체 표상이 기억된 시각 공간을 통합하고 그 통합된 표상 공간에서만 우리의 자아가 작동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체 표상이라는 것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게 체감과 호문클루스잖아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체 표상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적 주의를 매개로 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외부 지각과 함께 통합을 해서 우리가 세계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이 지각의 항등성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데 지각의 항등성이 저는 사실 한국말로 하니까 처음에는 머리 금방 안 들어왔는데 이거를 영어로 쓰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좀 쉬웠어요. perceptual constancy. 그래서 지각의 항등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그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인데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른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거기서 일관성이 있고 통일된 어떤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식별을 하고 의미를 하고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세계가 우리의 신체 표상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게 제인이라는 것도 항등성을 통해서 범주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범주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제인이 되고, 그래서 지각과 제인의 그 차이를 박사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실험 결과를 하셨던데, 여기가 V4 영역이고 여기가 IT 영역이에요. 그렇게 해서 V4 영역이 고장난 사람과 고장났는데 IT는 멀쩡한 사람, 이 사람이 따라 그리기를 할 수 있는가, 그거를 봤더니 V4 영역이 고장난 사람은 따라 그리기를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반대로 V4 영역은 멀쩡한데 IT 영역이 고장난 사람은 따라 그리기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지각과 제인을 이 실험을 통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쉬워졌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여기까지 썼는데, 중요한 게 지각의 항등성인 것 같아요. 가령 이 지각의 항등, 동물 같은 경우는 이거가 없기 때문에 계속 매번 두리번거리고 똑같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매번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인간은 이 지각의 항등성이 있기 때문에 범주화가 가능하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일관성 있는 행동과 목적성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의미가 분류하는 것이 바로 의미라 그랬어요. 식별이 분류랑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분류 자체가 바로 의미고, 우리가 왜 식별을 잘하고 왜 항등성을 할 수 있는가, 동물에 비해서. 그거는 패턴 인식에서 그 탁월한데, 패턴 인식이라는 것이 생체 지능과 행동 지능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그래서 생체 지능이라는 거는 우리가 배고픈 상태에서 뭔가 먹을 거를 보면은 먹고 싶어진다라든지, 행동 지능이라는 거는 우리가 외부 환경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행동하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동물에는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각의 항등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식별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분류가 의미냐 하면은, 우리가 뭐 사과라든지, 그 다음에 뭐 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순간 거기에 그 의미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미라는 게 기능과 의욕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명명하는 순간 그 속에 그 속성을 다 가지고 있고, 그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류가 의미고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각은 항등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보면 뇌는 사실은 운동은 감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뇌는 지각과 운동을 결합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가령 소리 같은 경우, 소리는 발음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단어가 되고, 여기에 리듬을 더하면 이것이 음악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각하고 운동을 엮고 싶어 한다 그러고, 여기 또 비슷한 예로 혀와 입술의 움직임을 순서화하면은 여기서 바로 언어가 나오는데, 이 언어의 출현으로 해서 우리가 인간이 상징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고, 언어가 나옴으로 해서 모든 것을 대상화할 수 있게 돼서, 대상화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가치에 중립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가치에 물든 세계에 젖어 있고 의미에 구속되어 있다. 동물은 감각에 구속되어 있지만, 그렇게 이제 가치에 물든 세계라는 거. 그래서 이 의미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의미의 과잉 상태에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의미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미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그 과잉 상태에 빠질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식별 자체가 바로 의미이기 때문에 의미가 뭔지를 묻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지각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의미인 거죠. 보는 게. 그러니까 시지각이라는 것이 지각에서 그렇게 중요한 거고, 보는 것이 의미고, 그 의미라는 거에 바로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행동, 일관성 있고 목적성 있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은 목적이고, 이거를 단어로 할 때 우리는 분류. 그래서 바로 분류가 의미고, 아까 그 기억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이제 시지각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서 우리가 그 대뇌 피질에서 하측두엽이 아까 얘기한 이게 하측두엽이잖아요. 이 하측두엽에서 그 시각 경험을 범주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각 기억을 대뇌 피질에서 이제 연합을 해서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때는 해마로 맥락 기억으로서 해마에 저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각과 감각의 그 관계를 따져보면 감각은 그냥 단서만 제공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 감각의 단서가 무엇이고, 감각하고 지각이 완전히 같지도 않고 완전히 다르지도 않다는 거예요. 감각은 다만 단서만 제공할 뿐이고, 그래서 감각의 그 단서를 통해서 감각의 단서가 무엇이고, 이 무엇이고라는 거는 이게 지각의 항등성이죠.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거는 이제 분류인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추론하는 과정이 바로 지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각은 그냥 단서만 제공할 뿐이고, 지각은 거기에서 그 그러니까 항등성과 범주화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추론하는 건데, 그 과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뇌 피질에서 범주화 과정 거치고 뭐뭐 거치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각하고 그다음에 기대, 이 기대라는 게 이제 예측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 수업 시간을 거의 다 진행을 하셨습니다. 잘했어요. 그림을 안 그리면 아니요, 잘했어요. 여러분 좀 늦게 썼죠? 네, 내가 했던 수업에 딱 한 문장 빼고 거의 다 재현을 했어요. 네, 한 문장, 마지막 문장은 뭐냐면, 그래요? 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더 설명만 한 거예요. 그래요. 바로 저거요. 이게 그날 강의의 결론이었어요. 그거 맞아요. 잘했어요. 거의 뭐 99%다 그대로 내가 그날 아주 앞부분 핵심적으로 이야기했던 걸 다 정리를 했고, 이거는 상당히 대단합니다. 어떤 철학하는 사람 앞에 가서도 강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회원들. 예. 좀 늦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의미를 정확하게 이렇게 따라와갖고 그 맥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요거가 아주 기본 팩트인데, 요거가 다 자기가 소화를 할 수 있고 자기 목소리를 밖에 진 사람은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 계속 생각을 지금 한 2주 동안 계속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오늘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요. 그래서 기억을 지금 이거는 보면 감각하고 지각이 이제 방점이 있잖아요. 지각을 쫙 밀어붙여 봤더니 이게 사실은 원래 AI 강의를 내가 했잖아요. 예, 그한 200명 왔었던 그 AI 강의의 연장선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게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긴 호흡을 갖고 한 범위할 때 그 질문들을 계속 같이 짊어지고 가야 돼요. 예. 그래서 계속 그 생각에 드는데, 그러다 보면 관문이 퍽 뚫히는 걸 확 느껴요. 예. 그래서 최근에 지금 확 느낌이 오는 게 바로 뭐냐 하면, 그동안에 내가 작년도부터 해갖고 몇 년 동안 강조했던 공부는 기억이었어요. 예. 기억을 가만히 보면 아까 내가 편도체에서 놀란 반응을 동반해갖고 그 놀라운 현상, 위험한 현상에서 동물이 일단 피하는과 동시에 그 상황을 기억해야만이 다음에 아무튼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굉장히 민감해져야 돼요. 그 어떤 식으로 민감해야 되느냐면 왜 이런 식 사고가 빨리 안 오고 굉장히 중요한 관문을 열어젖힐 수 있는 사고의 방법이 빨리 안 왔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기존의 프레임에 너무 갇혀 있었던 거예요. 나 스스로도. 기억이라는 능력이 아주 특별하고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에 교과서적으로 막 설명했던 그동안 공부했던 그 양상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나도.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 지각의 한 형태라는 그 점을 놓쳤던 거예요. 무슨 말 하겠어요? 그러니까 대가들의 그런 한 문장이 완전 전율을 하면서 거의 한 열흘 동안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했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초기에 공부가 안 됐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하면 할수록 헷갈리는 가는데 어느 정도 이런 기본 프레임이 다 되고 나서는 자기 스스로 어떤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초기에는 그 질문조차도 대가들이 던져주는 질문을 갖고 물고 늘어져야 돼요. 대부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물고 늘어지잖아요. 근데 나중에 공부해보면 그거는 인지 상태가 많은 정보를 핸들링 하지 않고 자기의 그냥 그 감각적인 관심거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매달리다 보면 질문거리가 안 돼요. 그 질문조차도 초기에는 대가들이 던지는 질문을 물고 늘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거 했던 전체 이야기만큼 중요한 게 나한테 다가오는 거는 기억이라는 거대한 실체가 지각의 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딱 알고 그걸 지각이라는 관점에서 기억을 보기 시작하면 그 전에 못 봤던 관점들이 확확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그리 생각을 못 했지? 감성이 너무 당연한 거야. 누론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각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기억이고 이렇게 딱 그렇게 명확히 선입들이 구별됐을까? 그럼 다시 가장 근본이 누런 상태로 다시 돌아가 보는 거야. 그래서 신경세포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야. 너는 지금 뭐 하고 있지? 예, 그러면 신경세포 부위별로 하는 역할이 어느 정도 구분된다는 알고 있거든요. 구분 많이 피했으니까. 그럼 버이원 영역이 감각일까 지각일까? 이렇게 물으는 게 가능해져요. 그럼 버이원은 그럼 지각이란 말은 또 뭔가 다시 묻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 지각은 항상 3가지 단계로 진행된다는 게 그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이
되면 그 다음에 재인이 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요 과정을 항상 거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각하고 재인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해해야 돼요. 그럼 재인이 되려면 뭐냐면 항등성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항등성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예. 그럼 항등성은 다른 이론에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에델만의 지각의 범주와 개념의 범주를 공부를 다 했어요. 그러면 예. 너무 긴 이야기를 하면 또 새로운 수업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핵심만 다시 돌아서 한 가지 이야기 할게요. 이어서 다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다음부터 많은 사고를 전개하다 보면 그러니까 책에 있던 거나 논문에 있던 거를 갖고 사고를 전개를 하셔야 돼요. 그거 아닌 걸 하면 계속해도 옆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공부했던 교과서에 있는 거나 논문에 있던 거 공부하는 바탕으로 물어보면 짐승들도 당연히 기억이 되지. 편도체가 있고 다 나오지. 그러면 짐승들의 기억하고 인간의 기억은 근본적으로 뭐가 다를까? 이 질문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이쪽까지 목적의식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인간은 이게 하는 과정에서 하척도 중요하지만 전전두엽이 맹활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전전두엽이 올라오는 거는 이쪽에 하두정엽에서 일로 적각적으로 왔고 이 적각적으로 오는 건 운동 중심으로 하는 시각 처리거든. 그럼 운동 중심으로 하는 시각 처리의 본질은 뭐냐 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먹이를 획득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야. 일로 가는 정보는 뭐냐 하면 그게 1차가 아니야. 일로 가는 정보는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정보야. 근데 일로 가는 정보는 내가 빨리 무엇이고 의식이 중요하지 않아. 일로 가는 정보는. 의식보다 먼저 하는 거는 살고 죽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쪽은 뭐냐 하면 강한 목적의식을 동반한 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뭔지는 나중에 알아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뭐 앞에 쑥 지나가면 그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쑥 지나가면 저게 뭔지 모른대. 근데 저게 동물이냐 동물이 아니냐 물어보면 그건 안 돼. 저 동물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대. 근데 그게 웃기잖아요. 그 형태도 모르고 의식이 날까 말까 한데 뭐가 지나갔는데 저거는 자동차든지 그러니까 자동차 범주인지 동물 범주인지 그거는 먼저 의식 레벨에 형태가 분명하기 전에도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이 루트가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야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이렇게. 자, 동물하고 다른 게 뭐냐면요. 운동의 등가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자, 따라서 운동의 등가성. 네, 운동의 등가성은 뭐냐면, 나는 근데 MT 같은 게 가면 자기 이름 10% 써봐 하잖아요. 그거 다 함수 해봤죠? 하면 10% 갖고 자기 이름 쓸 수 있잖아요. 인간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거 진짜 놀라운 능력이요. 한 번도 그거 깊이 생각 안 해봤죠? 10% 갖고 자기 이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10%뿐만 아니라 내 발가락 갖고 내 이름 쓸 수 있잖아요. 내 손가락 갖고 쓸 수 있고 내 눈동자 갖고 내 이름 쓸 수 있을 거예요. 내 피부 만약에 이 백껍질을 갖고도 내 이름 쓸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운동의 등가성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이걸 모타 이퀴벌런스라고 그래요. 모타 이퀴벌런스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데 그거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능력. 그럼 걔 보고 걔는 그거 아예 이야기 안 되지. 걔는 언어를 모르니까네. 근데 걔한테 그 등가성이 가능할까 물어보면 그게 좀 다른 이야기.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걔는 이게 중력적으로 구속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인데 인간한테는 그게 본질적으로 운동의 등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이 전전두엽에서 운동의 계획을 만들 때 이거는 운동의 개별 손가락 동작을 매핑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의 목적성을 매핑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핵심이에요. 그게 표출하는 거는 뭐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그래서 이쪽 전전두엽 오면 자 우리가 에델만 공부했을 때 우리 회원들이 막 이제 농담 삼아 내가 했던 말을 막 되풀이했잖아요. 에델만 이론은 그러니까 뭡니까 지각의 범주화하고 개념의 범주화가 되면 세상을 범주화하고 나면 그 행동이 어떻게 바뀐다 그랬어요?
다소 일반적인 방식으로 행동을 규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회원들이 그 말 막 유행 썼잖아요. 다소 일반적. 다소 일반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운동의 등가성을 말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인간의 운동의 형태는, 자, 인간의 운동하고 동물의 운동, 개나 고양이 운동,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요. 인간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 방법이 N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간은 얼마나 많은 방법이 있냐면 정반대 방법을 써갖고도 그 사람의 애정을 끌어낼 수가 있잖아. 동물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동물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 꼬시기 위해서 꼬리를 흔들어야 된다고 항상 그렇게 하잖아, 본능적으로. 근데 꼬리를 안 흔들고 화를 내갖고 상대를 유혹한다는 그 개념이 동물한테 가능할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간은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근데 바뀌지 않는 거는 목적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달성하는 표현력은 무한대에 가까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그럼 왜 가능할까요? 이 지각의 항등성이 그 다음 단계 올라가면 운동 이퀴밸런스하고 맞선꼴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요. 이 항등성이란 말이 진짜 번개처럼 와닿는 거예요. 그래. 항등성을 다른 측면으로 하면 인지 과정에서 항등성을 우리가 너무나 잘 떼기 때문에 인간인 경우에는 이게 항등성이 오히려 이게 항등성이 잘 뗀 게 뭐죠? 이게 바로 선입견입니다. 일종의.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보고 그 사람의 범죄를 해버리는 게 선입견하고 편견이잖아.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은 엄청나게 범주화 머신이에요. 너무 빨리 범주화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이세요? 다 같은 이야기는 이제 감 잡았죠? 예, 감 잡았죠. 근데 동물은 이게 약하다는 거예요. 그 뭐 항등성이 더 위로 올라가면 지각의 항등성, 그 다음에 뭐의 항등성이 되냐면 의미의 항등성이 돼버려요. 그게 바로 목적의식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고. 계속 어떤 공부를 할 때, 자, 1단계, 2단계 딱 왔으면 그 다음 단계도 계속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지각이, 그러니까 IT에서 형태하고 색깔의 항등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냥 전두엽으로 가든지 내척두엽으로 가면 그 다음 단계의 항등성이 전개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미의 항등성인 목적의식이요. 자, 의미의 항등성은 뭐예요? 내가 뭐가 될지 모르지만은 나는 뭐가 되고 싶다는 거 있잖아요. 있으면 중간 과정을 내가 뭘 해도 나중에 글로 가는 거예요. 네. 그게 목적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위에 올라서. 목적의식은 우리가 목적의식이 있으면 그 목적의식을 달성하는 방법이 무수하게 많은 인간의 특질을 그걸 뭐라 하냐면 지능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해했죠? 지능의 데피니션이 뭐냐면요. 문제 해결 능력을 지능이라고 그래요. 근데 침판지는 이런 거 보고 문제 해결이라 안 하잖아요. 침판지나 원숭이는 대부분 본능이 정해졌거나 그 다음에 트라이 앤 에러를 해갖고 몇 가지 경험 법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침판지나 이런 것들은 경험을 하긴 하는데 그 개별 경험을 일반화를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요? 개별 경험을 자폐증 애가 일반화를 못하잖아요. 얘야 길 건너 갈 때 함부로 뛰어다니지 마라 하면 자기 집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 자기 집 앞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앞길은 안 뛰어다녀. 근데 다른 집에 가서는 앞길 뛰어다녀. 뭐예요? 엄마가 이야기했던 거는 함부로 도로를 건너지 마라 그랬는데 자기 집에서 그 이야기했던 자기 집 앞길만 안 뛰어다니는 거야. 일반화 했어요? 못했어요? 행동을 일반화 못했던 거예요. 예. 그 짐승들이 그런 거예요. 그 일반화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에 있는 악어를 나일강의 악어를 아마존에 옮기면 못 산다 그러잖아요. 뭐 같은 물인데 뭐 차이 나봤자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근데 그 미미한 차이도 동물한테는 생존에 직결되는 거예요. 못하는 일반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놀라운 능력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잘하셨는데 요 감각, 지각, 운동. 근데 운동은 그날 시간 관계에서 크게 많이 전개하는데 이건 좀 더 전개해야 돼요. 이 운동 다음에 이제 행동까지 같이 포함하면서 이 이야기의 단서를 어디서 얻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지각에서 얻어야 돼요. 그 탈 내가 보여줬죠. 탈. 그 지각의 모델이 얼마나 공고한가를. 그래서 우리는 바깥 감각을 보는 것이 아니고 감각의 단서가 만들어낸 지각 현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지각 중에도 범주화된 지각을 보고 있고, 그 범주화된 지각이 중요할 경우에는 그 지각의 프로세스가 계속 진행돼 갖고 공고화 과정을 거치는 범주화 지각의 흐름을 기억이라고 특별히 이름 붙이는 거예요. 지각도 기억의 한 형태라는 거. 오늘 내가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감각은 시각이라든지 후각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미각이라든지 그리고 균형 감각. 그래서 이제 일반 감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척수, 특수 감각은 대뇌피질과 뇌간의 일부. 그래서 척수신경 오늘 여러 번 했지만 31개, 그 다음에 뇌신경 12개. 그래서 이 뇌신경 가운데도 전적으로 순수 운동만 관련된 것들이 있죠. 가령 3차 동안신경이라든지 4차 활차신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6번 외전신경 이런 거는 순수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순수 감각 그거는 8번 전정 와우죠. vestibular cochlear. 그 다음에 감각과 운동이 합쳐진 거는 감각 그 다음에 운동과 감각 합쳐진 게 7번 안면신경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감각에는 4가지 요소가 있어요. 감각의 4요소. 뭐냐면 첫 번째가 모델리티, 양상이죠. 그러니까 노봉미입니다. 저는 오늘 감각과 지각과 운동에 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 준비하면서 느낀 게 철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또 뭐 언어학이라든지 이런 학문을 할 때 뇌과학을 모르고서는 정말 안 되겠구나. 이거를 굉장히 다시 한번 실감을 했어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뇌 구조를 모르고서는 정말 정확하게 알 수 없겠다.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밖에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뇌 해부도를 많이 그려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뇌 해부도 하나도 안 그리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뇌 해부도 많이 그려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할 거는 감각과 지각과 운동. 그래서 감각이라는 게 뭐냐? 감각이라는 거는 말초신경계로부터 전달되는 그 정보가 말초신경계로부터 들어온 정보가 중추신경계로 전달돼서 느끼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지각이라는 거는 그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감각은 운동으로 출력되고 지각은 행동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각이라고 할 때 사실 영어로 하면 좀 더 머리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센세이션이죠. 센세이션이고 지각이라 하면은 퍼셉션. 그리고 운동이라 하면은 모션이라든지 무브먼트. 그리고 행동이라 하면은 뭐 비헤이비어죠. 그래서 먼저 감각부터 살펴보면 감각은 일단 일반 감각과 특수 감각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뭘로 구분하냐? 일반 감각은 척수. 그 다음에 특수 감각은 대뇌피질과 뇌간의 일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감각을 일단 먼저 써놓으면 어떤 거가 있냐면 내장 감각,
그리고 피부 감각의 통증이라든지 가려움, 그리고 오늘 내내 얘기한 고유 감각이 있죠. 그리고 특수감, 시각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포톤 알갱이, 그 다음에 청각이라는 거는 공기 분자의 어떤 압력파라든지, 그 다음에 미각은 뭐 케미컬의 액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모델리티가 있고, 그 다음에 위치라는 거는 감각판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독립된 구분 영역이 있는데, 감각판이라는 거는 감각 뉴런이 2차원 평면에 배열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강도, 분포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지속 시간, 각 감각이에요. 그러면 감각에는 4요소가 있는데 지각에는 있는가? 지각에는 없어요. 이런 요소가. 왜 없느냐? 감각은 선형으로 연결되어 있고, 지각은 망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망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망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대뇌피질 연합을 해서 거기서 공통분모가 추출이 돼서 범주화가 되고 재인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감각의 4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각은 또 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채널을 통해서 감각이. 그렇게 해서 그 끝에 매핑을 해요. 매핑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채널까지가 청감각이에요. 듣는 거는 청감각까지가 채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음악을 즐기는 거는 그거는 이제 지각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맵에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소마토토픽, 토픽이 지도라는 거예요. 맵, 이건 체감각이죠. 그 다음에 시각에는 레티노토픽, 그 다음에 청각의 토노토픽. 토픽.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채널이라는 거는, 감각은 계층 구조로 되어 있죠. LGN이 뭐 6개 막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이라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각은. 그 다음에 이제 지각을 살펴보면, 지각은 이 핵심 사항이 신경 집단이 연합하고 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대뇌피질에서 그렇게 돼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망상 연결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통분모를 추출하고 범주화가 가능하고 재인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지각은 단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각의 단계는 단계적으로 돼 있는데, 지각에서 재인, 그 다음에 행동. 재인이라는 것이 이제 recognition이죠. 그래서 행동이